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지금이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자, 예상보다 좋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자, 금융정보업체인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현재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45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69%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분기 전반적인 이 가이던스가 낮아져서인지 이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예상을 비트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선물 지수는 1% 넘는 급등으로 출발이 좋았죠. 특히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장외 거래에서 14% 넘는 급등으로 시작을 했고 전반적인 지수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과 함께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S&P 500 지수는 0.6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0.8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 때는 작은 이슈 하나하나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곤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이 개장 전에 나온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게 되었고요. 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시장의 전망치인 10%를 소폭 웃돈 10.1%가 발표가 됐죠. 자, 전월인 9.9%보다 상승을 한 수치이고 특히 9월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은 14.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긴축 정책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영국의 경제 상황 역시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유럽 증시도 좋지가 못했고 상승하던 미 선물도 하락 반전을 하면서 시장 역시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영국도 정말 심각하긴 하네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최정점을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를 잡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또한 지나가니까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채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 2년물 국채금리는 4.56%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4.5%대를 넘어섰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돌파한 4.13%까지 오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자, 국채금리의 상승은 지수나 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어제장 하락에 일조를 한 것 같고요. 자, 2년물 단기 국채금리가 10년물인 이 장기 국채금리를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 결국엔 경기 침체만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정말 연준이 운전을 잘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해안이 있는 건지 우리도 기대 반 걱정 반을 하는 것처럼 자, 시장도 갈팡질팡하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1년에 8차례 발간하는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상황 의견을 취합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과 가격, 소비자 지출, 제조업, 서비스,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엔 주목할 만한 건 고용과 임금 그리고 가격 등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일부 기업은 임금 지불 대상을 늘리는 일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판매가 약화되는 분위기지만 월세 등의 이 주거 비용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도 13번 나오면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책에 따른 그런 후폭풍도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2주 후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연준 내에서도 증폭이 되는 느낌이라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금리 인상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이번 달 초에 발표된 3분기 인도량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던 테슬라였는데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컸던 게 사실이죠. 저도 테슬라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EPS, 즉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비트했고
매출액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는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작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순이익이지만 테슬라의 PER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3분기 EPS는 1.05달러로 전망치인 1달러를 소폭 웃돌았지만 매출액은 2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218억 8천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못 미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발표된 3분기 인도량 부진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그로 인해서 4분기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자동차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고 신차 가격이 오른 점도 향후 테슬라의 실적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도 이 비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할 거란 얘기인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4분기 실적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은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견조하다면서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 이 출하량을 5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서 유럽과 중국에서는 다소 플랫한 그런 판매량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판매량만큼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일론의 자신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자신감은 마진율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마진율은 올 들어서 S&P 500 내 기업들의 평균 마진율을 웃돌면서 높은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일반적인 이 자동차 산업군과 비교를 해봐도 평균 7에서 8% 남짓인 마진율에 비해 2배가 넘는 그런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제조하는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FSD와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가프레스라는 독특한 생산 방식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뤄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테슬라의 마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쟁 업체들이 내연기관차의 판매까지 안고 이 전기차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없어지게 될 내연기관차의 판매와 유지보수, 개발 등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교국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이사회에서 내년에 50에서 10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에서 1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의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이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론은 테슬라가 앞으로 애플과 사우디 석유업체인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이죠.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만약에 이 테슬라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6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AI, 로봇 사업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정말 생각보다 더 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테슬라의 가치를 믿고 투자할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생산 기업을 넘어서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불과 4, 5년 전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의 테슬라를 상상할 수 없었듯이 지금 현재 주가 역시 앞으로 4, 5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 경제는 바뀌고 있고 특히 탈 것과 에너지의 변화라는 정말 큰 전 세계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적어도 1, 2년 만에 끝날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프로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의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전지와 같은 이런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눈에 보이시나요? 자, 작년에 꼭지를 찍고 사실 1년 동안 거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도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이긴 합니다. 대장주인 테슬라의 주가 역시 1년 동안 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 즉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와서 올린 주가가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이 확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특히 전기차를 비롯한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도 정말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이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산업의 선두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다면 배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가장 강력한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과 한국이 이끌어가는 2차 전지 시장, 그래서 관련 ETF들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녹아내리는 계좌에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정말 좋은 ETF를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